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제 하루 종일 카카오톡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저도 참 이거 이상해가지고 뭐 몇 군데 연락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카카오가 말이죠. 사실 우리 뭐 일상생활에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카카오톡만 안 된 게 아니라 결제, 배송지 등록, 카카오 인증, 그 다음에 또 회원 가입하는 거 각종,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 그 다음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즉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이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카카오가 이렇게 먹통이 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말이죠. 뭐 거의 매일 지금 도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 전시 상황이 된다든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사실 이제 뭐 이 방송국만 기관 그 방송통신 중요한 산업시설이 아니고 이 통신시설이 아니고요.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상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카카오톡이 지금 뭐 단순하게 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국가가 이 기관 통신망처럼 이 방송통신망 언론 기관 이런 데는 아주 국가가 이 위기 시에 말이죠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카카오, 네이버, 다음 이러한 이 온라인 IT 업체들에 대한 이 국가의 말하자면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이 관리 감독 그리고 유사시 이 대책 이런 것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보도기관에서도 물론 다루고 또 일부 유튜브에서 다뤘지만은요. 저는 이제 이게 단순한 뭐 사고 차원에서만 다루기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신시설 차원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이 관여, 이 개입 그 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넓혀야 되겠느냐,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 당국의 이 관리 감독 이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원전 시설이라든가 뭐 한전이라든가 K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개입, 이 관여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말이죠. 카카오에 대해서도 그러한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 법적 대응 조치까지도 철저하게 이제 법제화 또는 이 규정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이 카카오톡 대표 그리고 이제 SK 대표 이런 사람들 될지 안 될지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말이죠. 이 카카오의 경우는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이 대형 사고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대표요. 저도 뭐 이름도 잘 몰랐는데 남궁훈 대표하고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 사람들 전부 국감에서 말이죠. 불러다가 철저한 대책 강구를 이 회사의 입장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최근에도 말하더라도요. 지난 4일 날 18분간 메시지 수발신이 안 됐고 PC 버전의 로그인도 제대로 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만 하더라도요. 2월과 7월에 걸쳐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QR 체크가 잘 안 되고 또 선물하기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요. 각별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고 그리고 국감에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말이죠. 형사 책임하고 손배상 청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어제 제가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피해가 말이죠. 이 선물하기 안 돼 갖고 오는 피해 뭐 등등 이게 이 수량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이 민형사 책임 문제까지도 거론돼야 된다. 저는 그런 강경 입장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어제 한 3시 반경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화재가 나면서 전원 공급을 끊고, 자,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재는 한 2시간 만에 진압이 됐지만은 전원 공급을 바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이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시간 먹통이 되는 이 난리 사건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이 SK, 이 CNC의 데이터 센터, 이 판교에 있는 여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카카오만 들어가 있느냐? 아닙니다.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SK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 이게 모두가 들어가 있는데 유독 카카오만 심하게 이런 먹통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네이버는 뭐 춘천에 메인 서버가 있고 또 이 다른 지방에도 이 백업 서비스가 있고요. 또 이 카카오도 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원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하다. 그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을 보면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 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고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번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 이번과 같이 데이터 센터 한 곳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거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적극적인 그리고 이 강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 하루 종일 말이죠. 오후 내내 많은 고통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어떤 불편이다.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손을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기간통신망, 그 다음에 또 이 신문 방송사,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이 한전 이런 데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카카오와 관련된 어제 사건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정인이 양, 정인이 양의 묘소를 방문한 이 사진이 올라오고 그 또 일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오후 늦지감치 나왔어요. 어제 오후 늦지감치 나왔는데 사실 제가 어제 너무나 요즘 피곤해가지고요. 매일같이 하는 심야 방송 제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할까 말까 하는데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못 해드렸어요. 참 죄송합니다. 바로 요 내용을 어제 심야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 안나의 집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지난 8월 말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서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정말 보안 유지하에 그야말로 이 자연스럽게 그 속된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 중원구에 있어요. 이 성남시 복지시설인데 안나의 집 여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그 봉사활동한 내용을 갖다가 늦게서야 봉사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해서야 또 그것도 같이 수행하고 가는 사람이 이 신부한테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또 모른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8월 말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이거를 또 깜막 잊고 또 이 공개를 안 했어요. 뭐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절대 이거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이 깜막 잊어갖고 또 뭐 그러니까 뭐 깜막 잊었다기보다도 뭐 신부 본연의 이 일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정인이 양 묘소를 방문한 이 사진 이런 걸 올리면서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그래서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 기사를 읽다가 하고서 기억이 나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12일 날이죠. 저도 보도해 드렸는데 정인이 묘소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고 그리고 묘역에서 묘역 인근에 쓰레기를 줍는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개한 바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신부가 김하종 신부시네요. 김하종 신부인데 세례명은 빈센시오 보르도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이제 뒤늦게 알리게 돼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내용, 김하종 신부의 페북의 글, 방문 사실과 관련된 이 소회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 안나의 집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 2명과 건장한 남성 1명이 나타나 봉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을 반갑게 급식소로 데려갔는데 그분들은 비닐 앞치마를 입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했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봉사자들을 보면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신부는요, 이 봉사가 다 끝난 다음에야 이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도 이분 누군지 아시냐, 이렇게 이 봉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한 여성이 물으니까 그때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한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신부가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반가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안나이지 가출 청소년과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봉사에 관한 체험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놀랍고 기뻤다. 그리고 사진 이 김신부는요, 김건희 여사 모습이 담긴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요, 앞치마를 입고 분홍 고무장갑을 낀 김건희 여사가 식판을 설거지하는 모습 등등 많은 아주 얼마나 진실되게 봉사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 9장이나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집중적으로 서해 공무원 이 감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14일 날 이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 뉴스들이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곧 박지원과 그 다음에 서훈의 소환 조사도 임박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 18 월화 이 정도가 되면 뭐 노영민 진술해봐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히 부인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감사원에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영민의 오늘 감사 이 조사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 검찰에서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구속 수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감사원 이 결과에 따른 이 보도들이 이 언론 매체마다 아주 다양한 양과 그리고 또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첫째는 은폐예요. 그러니까 월북몰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 표류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전부 다 은폐 폐기합니다. 예, 은폐 폐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국방부 민수정보 46건, 그 다음에 국정원 박지원 60건, 그래서 106건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짜맞추기를 해요. 왜? 월북몰이를 일부러 해야 되니까 월북을 모는데 장애가 되는 첩보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일부러 만들어요. 짜맞춰. 예. 그래서 하나는 은폐하고 하나는 짜맞추고 이래서 월북으로 딱 끝내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기에 최정점에 누가 있느냐? 서훈이가 있어요. 그러면 서훈 위에 누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훈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 국방부 그리고 이 국정원에 이런 어마어마한 지시를 내리고 해경에 지시를 내렸느냐? 당연히 추론을 해보면 서훈이가 이 각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점도 물론 있겠고, 또 하나 다른 한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서 이제 관계 부처 회의에서 장관들 의견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런 모든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첫 대면 보고는요, 9월 21일 날 오후에 실족됐다는 것을 다 이 접수를 받아갖고 알게 됐는데, 9월 30시간이 넘어서 9월 23일 날 아침 8시 반에야 첫 대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2번에 걸친 서면 보고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2번 했는데 3번 했는데 좀 더 검찰에서 강제 수사해야 더 자세히 알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9월 22일 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6시 반경에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북한 해역에. 이게 1차 서면 보고예요. 이 1차 서면 보고라서 하고 나서 바로 1시간 있다가 서훈과 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일제히 퇴근을 합니다. 이게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 다음에는 이 문서, 이 허위 공문서 작성, 이 3가지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서 1차 서면 보고를 하고, 그리고 2차 대면 보고를 언제 하느냐? 1차 최초 대면 보고는 9월 24일이죠. 9월 23일 날, 죄송합니다. 9월 23일 날 아침 8시 반에야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은폐하고 어떤 이 짜맞추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론은요. 제가 지금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대로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그리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실제 정보 내용이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른 종합 분석 및 발표를 했고,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원이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면요. 국방부는 9월 21일 날 이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2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25분쯤 합참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아요. 뭐라고 받느냐? 조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선 조업 시기 이런 걸로 볼 때는 월북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표류가 이 물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월북하려면 이게 수영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국방부는 보고를 이 국방부는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9월 22일 날 오후 6시 36분쯤에 안보실도 보고를 받아요.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안보실도 보고를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해상 추락됐다. 이렇게 해상 추락으로 추정되어 수색 중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한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첫 번째 서면 보고를 합니다. 9월 이게 22일 날 저녁 6시 31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표류의 가능성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9월 22일 날 6시 36분에 첫 번째 서면 보고를 하고요. 이제 1시간쯤 지나서 7시 40분쯤에 국방부 장관한테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요.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최초로 보고가 됩니다. 1시간 후쯤에 월북 의사가 있다. 이런 보고를 국방부 장관한테요. 최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준 씨가 이제 23일 날 오전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월북했다, 이 자진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이 23일 날 새벽 1시에 열렸던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실이 이때부터는 조직적으로 짜맞추기 은폐를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관계장관에서 안보실은요, 국방부로부터, 즉 합참이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도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관계장관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안보실은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다른 승무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또 CCTV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에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슬리퍼, 이 두 가지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예요. 서훈이가 이거를 누구한테 지시하느냐, 이 내용을 국방부에 지시하는 걸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서훈이가 이런 지시를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첫 대면 보고를 노영민하고 같이 한 이후에 이러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서훈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은 서훈이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월북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묵인 승인을 해 준 건지, 이거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야만 알게 된다. 왜?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서훈과 박지원 불렀는데 안 갔어요.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보실이 23일 해경에 선박 CCTV 사각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신발이 발견됐고 지방에서 혼자 거주하는 이런 두 가지 팩트를 반영한 보도문을 배포하거나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침을 안보실이 23일 날 해경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러한 또 이 씨의 월북 판단 근거로 네 가지를 꼽았어요. 국방부는 아까 말씀드린 또 구명조끼하고 슬리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견된 당시 소형의 부유물에 의지했다는 점,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그런데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이 월북한 사람 북한 애들이 아유 월북한다고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월북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월북했다. 진짜 이 통신망, 군 통신망에는 MI 첩보는요 딱 한 번밖에 7시간 동안 녹취록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북 몰이하기 위해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감사원은 이러한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국방부의 이 주장을 월북 판단 근거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월북 의사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고, CCTV는 고장났고 또 슬리퍼 소유자도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에서는 9월 24일 날 관계장관에 의해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국방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언론 발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경 수사도 진행 중이었고 월북 가능성이 약하다. 제쯤에도 이제 해경은 이 자진 표류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사 결과를 보면요,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어요. 해경도. 예. 그리고 또 이 해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이러한 중요 쟁점, 대응 요지를 이 안보실이 또 만듭니다. 해경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실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에서 이 주요 정책 대응 요지를 작성해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해경 이런 데 다 4차례나 전달을 해요.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안보실이 개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해경에서 관계 부처에서는 월북했다. 이렇게 또 국회에 보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북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 해경은 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어가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증거를 은폐, 실험 결과를 왜곡, 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월북 결론을 내려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요, 이 해경이 이대준 씨 실종 지점과 발견 지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류 예측 실험을 했는데 분석 결과를 왜곡한 것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대준 씨가 발견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자료를 보고를 받고서 김 해경 청장은요, 나는 안 본 걸로 한다. 이런 진술까지도 또 확보한 것으로 감사원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감사원은요, 이대준 씨 이런 관련 사실을 은폐했던 시도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보실에서는요,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침까지 추가 첩보를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론을 짓고, 그러고 나서는 회의 참석 기관의 보안을 유지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그러면서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 1일 상황 보고서에서는 이 씨가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 사실은 아예 또 누락을 시킵니다. 이외에도요, 이 해경은 이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구조를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이 국방부에서는 민수에 탑재된 군첩보 보고서 60건을 갖다가 전부 다 삭제합니다. 국정원도요, 46건을 전부 무단 삭제해요. 그래서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쯤에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하고요, 오후 4시 35분쯤에 북한에 보낸 전통문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피살된 사실은 제외하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이 표현을 사용한 것도 또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대준 씨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 자체를 언제로 할 건지 인위적으로 또 조작한 정황도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통일부는요, 이 장관이 최초 인지한 시점을 뒤로 잡았고,
또 국회와 언론 대응 자료에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부는 이렇게 조작하는데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만드는 이 인용. 얼마나 이게 꼼수입니까? 그래서 결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서훈이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거기 이러한 서훈의 지시에 맞게 사건을 정리하고 나섰다. 이게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이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은폐 삭제가 쭉 시나리오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최종적으로 서훈이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확인을 받고 나서 이제 월북 시나리오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서훈과 이제 박지원 조사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말이죠. 월북몰이를 위해서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2번 죽인 조직범죄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내 사설을, 토요일자 사설을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월북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정치 감사하면서 이 검찰을 고발하고 국정조사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유족에 대해서는 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의까지 했고, 그리고 군 첩보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첩보 유통망 정리라고 했고, 이 마구잡이 궤변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들에게는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하더니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했다. 감사원 소변 조사한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을 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정권은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를 되살려보려 혈안이 돼 있었고, 우리 공무원 문제로 김정은을 화나게 할까봐 그의 죽음을 방치했고, 그리고 그를 월북으로 몰았다.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고 은폐했고, 정치에 빠져 국민을 2번 죽인 정권의 조직적 범죄다. 이 조직적 범죄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